우리 하성욱 씨도 입사 지원서에서는 조금 다소 아쉬운 평가를 좀 했는데요. 많이 아쉬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쉬움을 남긴 성욱 씨. 그렇지만 네. 또 면접에선 잘할 수 있으니까요. 네. 네, 빨리 불러보고 싶네요. 네. 네, 긴장하고 있을 것 같은데 빨리 불러볼까요? 네. 네, 하성욱 씨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네,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한양행 CSR 부서를 지원하게 된 하성욱입니다. 저는 산업디자인학과를 전공했으며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했습니다. 저는 CSR 부서에 지원하기에 앞서 한 가지 단어로 저를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 단어는 모순입니다. 그 단어를 생각하게 된 계기는 CSR 부서와 가장 닮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제 경험은 저는 영리단체와 비영리단체의 봉사활동을 두 가지 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두 가지 다 경험하게 된 계기로 저는 기업의 최종적인 가치는 이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윤을 통해 CSR 부서에 있어서 활동하는 사회환원은 기업의 이윤과 모순적인 거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서 괜찮아요. 이제 CSR 부서 영리 비영리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비영리 쪽으로 선택을 했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리단체인 유한영행 CSR 네네네. 부서를 그렇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신 거죠? 네. 유한양이 왜 지원하셨어요? 유한양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일단 유일한 박사의 일단 창업 이념에 대해서 책을 읽게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의 가치관과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책이었죠? 책 제목이 그 뭐였어요? 유일한 평전을 읽게 되었습니다. 네, 거기에서 어떤 구절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아무래도 유일한 박사가 이제 미국을 갔다 오게 돼서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런 국민들을 보고 생각하게 된 것을 이거 언제 읽었어요? 한 달 전에 읽었습니다. 한 달 전. 예. 한 달 전 어떻게 이걸 읽게 됐어요? 읽게 된 계기는 원래 과제로 먼저 유한 양행과 유한 킴벌리에 대해서 조직 분석을 하던 도중에 이제 추후에 자세하게 읽어보고 싶어서 그 유일한 평전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기억에 남는 구절 혹시 예. 있어요? 문구라든가? 특정한 문구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지원 동기나 이런 거를 표현을 할 때 지원 기업의 그 창업자나 이런 분들의 자서전이나 평전 얘기하는 경우들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거든요. 독이 되는 경우는 뭐냐면 억지로 읽었거나 정말 뭐 지원 동기를 얘기할 게 없어서 책이라도 읽자 해서 읽었거나 아니면 대충 읽었거나 이런 경우는 추가 질문 들어오면 깨지게 됩니다. 지금 본인은 CSR 그 부서를 지금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 부서에 지원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죠? 그 부서에 지원하게 된 특별한 이유는 제가 이제 한 2년 전부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던 도중에 이제 느끼게 되었는데 처음에 저희 학과는 이렇게 보면 이제 디자인 학과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디자인과 동시에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이제 그런 CSR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런 기업의 사회활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에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가치도 인간을 위한 디자인을 하는 것이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인데 CSR 부서에서도 그러한 것처럼 국민들이나 그런 사회에 뭔가 이바지함으로써 그런 기여하는 부분을 저도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디자인은 단순히 그냥 제품을 부여하고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느끼는 것보다도 CSR 부서는 기업을 등지고 기업에서의 그런 일정한 받는 예산을 가지고 사회에 훨씬 더 큰 가치를 실현할 수 있고 제가 직접 나아가서 몸소 체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0년 후의 어떤 본인의 목표에 대해서 아니면 본인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10년 후의 모습은 지금과는 달라진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치에 있어서 변하는 것은 없을 거고 단순히 10년 동안 있었던 그러한 직무와 회사의 경험을 통해서는 달라질 수가 있어도 제 본질적인 가치는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본질적 가치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 본인은 어떠한 모습으로 있을 것 같은지. 어쨌든 사람이 10년이면 개인적인 삶도 변하게 되고 가치관을 변화하는 건 아니고요.
본인 어떤 직장 내에서의 포지션도 변할 수 있고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제가 생각하는 제 모습은 유한양행에 있어서 경영자가 최고 경영자의 자리를 올라갈 수 있는 직무에서 최대한 갈 수 있는 것까지 올라가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는 제가 추구하는 것이 사회에 대한 환원과 국가에 대한 기여를 하는 방법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러한 직무에 최대한 오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어떤 부분에서는요?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미래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과 자신에 대한 어떤 자아상을 갖고 있다면 좀 더 그런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갈 가능성이 높은 지원자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게 되는데 다소 약간은 좀 그 직업상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직업에서 사실 어떤 위치까지 가고 싶다라는 것은 비교적 뭐 말을 하긴 했는데 약간 뭐 듣기에는 구체적이다라기보다는 좀 즉흥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어떤 느낌을 받았었고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개인 삶적인 어떤 모습에서의 어떤 그런 자아상을 이야기할 때 구체적인 좀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미래에 대한 자신만의 어떤 비전이나 목표나 이런 것들이 좀 불명확해 보인다는 느낌을 좀 받게 되었습니다. 이력서에 보니까 그 인성지도사하고 미술심리 상담사가 있더라고요. 네. 이건 어떻게 취득하게 되셨어요? 저걸 취득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네팔에 이제 해외 봉사를 갔던 도중에 느끼게 된 것이었는데 저게 꼭 필요하다는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필요하다 느꼈던 요소는 단순히 그 사람들에게 일방적인 제공이 아닌 뭔가 그 사람들 스스로서도 이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원해서 저러한 방법들을 배워서 그러한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방식들을 알려줘서 그 친구들이 추후에 자랐을 때도 다른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거기에 필요하다고요? 미술 심리 치료 네, 그거랑 인성지도사가 네팔 봉사를 하는데 아이들에게 그 두 가지가 필요해서 배우게 되었다고요? 그때 계기를 통해서 이제 뒤에 또 배운 겁니다. 그럼 이거를 그럼 이후에는 어떻게 활용을 하셨어요? 저것을 활용한 계기는 아직 없습니다. CSR 부서에 만약에 이제 입사를 했다고 하면 하고 싶은 일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제가 명확하게 하고 싶은 일은 일단 유한양행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공헌 활동들을 살펴보면 뭐 지적 장애 아동들이 그런 사회에 있어서 봉사를 하고 본인들 유한양행의 표지에 사용한다든지 뭐 나무 심기든 이런 다양한 봉사활동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의약품에 관련된 그러한 이제 지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봉사를 할 것입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사회의 의료나 그런 의학 지식들이 이제 저조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식 수준을 높이고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추후에 있어서 그런 질병이나 이러한 것에서도 약을 갖다가 구매하거나 그런 의약품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교육 활동들을 기획할 것입니다. 또? 그럼 또 하고 싶은 거? 또 지식 수준을 높여주는 봉사활동 또 뭐가 있을까요? 또?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은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사내의 봉사활동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봉사활동들에 대해서 그러한 사원들과 함께 이제 하는 일들에서 좀 더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뭔가 다른 기획도 제안해 볼 수 있고 하는 함께 기획하는 그런 사회공헌 활동들도 해보고 싶습니다. 성욱 씨는 유한양에 꼭 입사를 해서 CSR 부서를 꼭 가고 싶다 계속 의지를 밝혀주셨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그런 관심도라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밝혀주신 건 없었어요. 그래서 입사를 한다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지식 수준을 높여주고 싶다. 뭐 그거 외에는 말씀을 못 해주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새로 기획해본 활동이 있는데 이것도 시도해보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했던 그런 CSR 활동이 좋은 평을 받았기 때문에 적용시켜보고 싶다라든지 그런 좀 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아까 그 의료에 대한 어떤 지식 수준을 높이는 어떤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걸 왜 유한양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이유는 가장 먼저 높은 건 일단 유한양행의 의료품을 팔기 위해서는 일단 사회의 전반적인 그런 의료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도 그 매출에 있어서 큰 영향을 갖다가 추후 멀리 봤을 때 끼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봤을 땐 봉사활동이나 사회적 공헌 활동은 사실은 누가 해도 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중요한 답은 이걸 왜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가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당연히 사회공헌 활동이고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긴 한데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약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더 약간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요. 본인이 그 지금 하고자 하는 어떤 기획을 한 1억 정도의 예산을 많이 줬다고 가정한다면 그 예산 내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선 1억 원으로 일단 홍보를 위해서 금액을 또 분산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금액을 정확히 알려주셔서 예산을 한번 분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1억 원이라는 단위를 갖다가 만져본 적도 가져본 적도 명확하게 없었고 제가 이전에 했던 그런 사회봉사에 있어서도 기껏 해봐야 인원은 100명 진짜 많아봐야 100명이고 적었을 경우에는 뭐 10명, 20명이 있어서 하는 게 그런 봉사였는데 그 1억 원에 대한 단위가 너무 크게 와닿았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배분을 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먼저 당황이 있었고 그 당황 때문에 뭐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에 대한 뒤에까지 생각도 해볼 수 없을 만큼 이제 많이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지금 하성욱 씨 앞에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첫 번째, 저희는 CSR을 신입사원을 뽑질 않습니다. 두 번째, 저희는 디자인도 이번에 신입사원 채용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 자기소개서를 보니까 CSR의 어떤 의지가 좀 높고 그래서 면접에 성욱 씨를 불렀는데 두 가지 길. 첫 번째, 영업부서에서 일하다가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 CSR 갈 수 있어요. 두 번째, 딴 회사에서 봉사단체라든가 뭐 NGO 이런 데서 경력을 쌓고 봉사 경력을 쌓고 나중에 우리 회사에서 그럴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CSR 부서에서 경력사원을 뽑을 때 지원하실 수가 있어요. 둘 중에 어떤 걸 선택을 하시겠어요? 제가 결정할 것은 영업부서에서 먼저 일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업부서에서 먼저 일을 하고 경험한 직무를 통해서 타 부서들과의 소통을 갖다 찾을 것이고 그런 생각 예전에도 해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러면 본인이 우리 회사 제품을 팔아야 되는데 유한양행 제품 뭐 있어요? 10가지 이상 얘기해 주세요. 예. 안티프라민, 비콤시, 유알락스 디자인 직무도 사실 뭐 제약회사에서 그렇게 많이 뽑는 직무는 아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차피 유한양행 지원을 했고 유한양행 CSR에서 일하고 싶다 그러면 방법은 딴 부서에 가 있는 거죠. 근데 제약회사에서 신입사원 뽑는 거 보면 100명이라 그러면 95명이 영업입니다. 나머지는 뭐 약사, 뭐 제품 개발, 뭐 품질 관리 뭐 이런 쪽인데 그렇기 때문에 영업을 지원을 해야 될 경우도 많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나 의지가 있는지를 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다행히도 저 영업 상관없다고 했는데 뭐가 문제냐면 영업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건 그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 CSR 같은 경우에는 뭐 누군가는 기획을 잘 해야 되고 그 기획된 걸 가지고 다시 또 실행을 해야 되는데 본인 좀 어디에 더 가까운 사람 같습니까? 기획하는 거에 더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 기획된 것을 실행하는 것에 좀 더 자신 있는지 어디에 좀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신 있는 부분은 실행하는 데 있어서가 좀 더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좀 더 마주보고 사람과 같이 함께 하는 데 있어서 흥미를 더 느끼고 재미를 느끼기 때문인데요. 일단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마주해서 그 사람이 진정성을 가지게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어떤 실행을 잘 해가지고 뭔가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일단 봉사 경험으로서는 아까 앞서 말한 벽화 활동에 기획을 했던 경험이 본인이 직접 기획하신 거예요? 예, 제가 총괄 기획으로 이제 맡아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계기를 살펴보면 제가 학과가 디자인 학과인데도 불구하고 뭐 물론 벽화 봉사다기 때문에 그런 디자인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고 맡겼을 수도 있지만 저는 거기서 제가 어떻게 통솔하고 뭔가 적절하게 분배를 해서 시간과 안배를 해서 잘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구성원의 90명에서 10집단으로 나누고 그 학생들마다 직접 동기부여를 하면서 그 학생들이 원하는 자기가 원하고 싶은 기획을 개인 기획을 또 다시 하게 시켰고 그 학생들이 맡은 그 각자의 벽 3개를 또 그 학생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또 다시 기획자 입장에서 그 학생들 나머지 구성원의 10명을 또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적인 관리자의 역할을 하면서 그런 중간 관리자인 그런 9명의 팀장의 학생들을 통해서 저는 관리할 수 있었고 그거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소 좀 기획에 관련된 질문들을 좀 던졌었을 때 다소 약간 약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었고요. 그래서 좀 실행적인 부분이 더 강한 사람인가를 좀 더 사실은 물어보기 위해서 좀 더 기회를 주었던 질문이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그 벽화 봉사단에 관련된 활동을 할 때 비교적 저렇게 한 90명 정도의 어떤 단원을 바탕으로 그 활동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본인이 그래도 성공적으로 실행했던 경험들을 좀 이야기했었을 때 좀 비교적 기획은 좀 약한 것 같은데 실행적인 부분이나 저런 부분에서는 비교적 일을 시키면 맡기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어떤 느낌을 좀 더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답변이 좀 괜찮게 가장 오늘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좋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좋습니다. 기업의 이윤과 모순적인 거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의약품에 관련된 그러한 이제 지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봉사를 할 것입니다. 기획하는 거에 더 자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 기획된 것을 실행하는 것에 좀 더 자신 있는지? 제가 자신 있는 부분은 네, 저희 하성욱 씨와 모의 면접을 진행해봤는데요. 네, 어떠셨어요? 좀 지쳤습니다. 그 저 면접관분들 저도 이제 면접관으로 들어갈 때가 있는데 네. 그 시간이 있잖아요. 면접을 보는 시간이 오후 때라든가 뭐 마지막 날이라든가 이러면 사실 면접관분들도 많이 지치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졸릴 때도 있어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 좀 그런 느낌. 에너지가 전혀 없어서 사실 뭐 질문도 잘 안 나오고 좀 그런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점수를 C 마이너, C 마이너. 그러니까 왜 CSR인지는 정말 잘 얘기를 하고 분명히 관이 서 있는 것 같아요. 중심이 있고 CSR에 대해서 영리, 비영리 뭐 이런 그러면서 깨달았던 것도 많고 그런데 일단은 조직에서 신입을 뽑는 건데 너무 패기가 없고요. 네. 에너지가 없고 좀 어수선해 보이는 측면도 있고 점점 에너지가 떨어지죠. 그래서 아까 3분 셀프 영상에 그분은 어디 가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점 때문에 점수를 많이 깎았습니다. 네, 그 C 마이너. 네. 네. 그럼 우리 학생회장님은 네, 저도 결론적으로는 C 마이너를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좀 약간 안타까웠던 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약간 너무 긴장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었었고 약간 준비가 좀 덜 되어 있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어떤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에 대해서 약간 준비가 덜 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 자신감도 없어 보이고 또 거기다 또 긴장감은 많아 보이고 그래서 약간은 다소 뭔가 좀 정말 저희가 봤을 때 정말 컨설팅을 정말 오랫동안 좀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은 글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약간은 좀 더 준비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저도 오랜만에 이 등급을 드리는 것 같은데 저는 D 플러스를 네, 제가 악역을 맡게 되네요. 네. 저는 면접을 보면서 사실 뭐 직무를 명확하게 짚은 거는 좋지만 사실 그거에 대한 이해나 열정이나 준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의사소통이 좀 잘 안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서류에서 잘 못한 거를 저는 면접에서 잘 보여주지 않을까 그쵸. 좀 기대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저는 확인을 좀 많이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D 플러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욱 씨 우리 모의 면접 봤는데 어떠셨어요? 일단 면접에 있어서는 제가 실제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여쭤보다 보니까 제가 예상치 못한 질문에 많이 당황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실망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 뭔가 결과적으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도움이 됐던 것 중에서는 이전에 봤던 그런 CSR 부서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적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니까 제가 직접 체감할 수 있었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취업 준비하시면서 혹은 지금 면접 보면서 궁금했던 게 있다면 편안하게 질문해 주세요.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교수님께서 질문하셨던 그 문항 중에 보면 이제 경업직을 뽑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신입사원을 뽑지 않는 CSR 부서에서 타 부서를 먼저 들어간 후에 이제 부서 이동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 말을 듣고 이제 그러한 가능성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요즘 아까 이제 본사부서 이런 데는 그 신입을 잘 뽑질 않거든요. 그걸 알고 가셔야 돼요. 일단 CSR은 뽑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다 그러면 대안을 마련을 하셨어야죠. 그렇다 그러면 나는 영업부서다, 디자인부서다. 근데 또 디자인을 안 뽑는다 그러면 영업부서, 뭐 마케팅부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궁금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인사팀 가고 싶다 그랬을 때 영업부서 어떠냐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실제 영업부서에 배치가 됐어요. 그렇다 1년 후에 인사부서 가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CSR이 하고 싶다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신입에서 뽑아주는 사람 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인 선택의 문제죠. 이 면접 연습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는 중요치 않아요. 이제 고민하셔야 돼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내 영업도 괜찮습니다 했는데 영업인의 모습은 또 안 나와. 거기서 저는 마이너스를 많이 줬어요. 감사합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습니다. 네, 그러면 딱히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조언을 좀 많이 해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학생회장님 먼저 하실까요? 네.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의사소통 능력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어떤 내가 논리를 가지고 좀 더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어떤 표현 능력을 가지고 좀 이야기한다든지 좀 이런 부분들이 대체로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의사소통을 확장하기 위해서 좀 기본부터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좀 모르겠어요. 처음에 디자인 계열이라서 또 자기만의 어떤 색채나 이런 게 더 강할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말하는 것보다 글 쓰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림이나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생각보다 그게 되게 약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내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건 똑같아요, 지금. 자주 하는 말이긴 하지만 정말 책 같은 걸 정말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아. 책을 많이 읽어서 다방면의 어떤 지식 같은 걸 좀 쌓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은 좀 더 질문도 더 잘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해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은 말을 잘하는 것도 떠나서 일단 질문을 잘 이해해요. 이 질문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답을 좀 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논리가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약간은 전반적으로 아까 동영상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고 자기소개도 그렇고 약간 논리가 뭔가 좀 부족해 보인다는 느낌? 이건 나중에 내가 회사에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야. 면접에서도 이러면 나중에 내가 세일즈를 하든 CSR을 하든 디자인을 하든 계속 이거는 설득의 과정이거든. 영업도 설득을 해야 되고요. 디자인도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 다음에 CSR도 기획을 하고 실행하려면 설득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의 의견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약간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데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고자 하는 열정은 알겠는데 그 열정이 도대체 뭔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건지 약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상춘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신입사원 면접은 뽑아주시오 뭐 이런 에너지 네. 기백. 근데 성욱 씨는 오늘 저 좀 이런 거 있는데 좀 뽑아주시면 안 될까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고 처음에 만난 하성욱 씨는 동영상을 통해서 만난 건 어수선함을 보여줘서 뭔지 몰랐지만 밝은 거는 또 보여줬거든요. 그거는 어디선가 그거는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여기서는 이것도 못 보여주고 이것도 못 보여준 거예요. 밝은 것도. 그래서 이병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4학년을 뽑질 않아요. 이제 다시 막내로 들어올 사람들을 뽑는데 그걸 못 보여준 게 그 아쉬웠는데요. 다만 저는 가능성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내용을 들어보니까 왜 이 사람은 CSR을 하려는지 알겠어.
마음에 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모순을 얘기하면서 영리 비영리 다 있었는데 뭐 그런 걸 통해서 뭔가를 막 CSR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던 그 노력, 그거는 저는 그걸 통해서 가능성은 봤어요. 그리고 떨고 말 못하고 이거는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들 그래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은 거라도 좀 보여줘야 돼.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성욱 씨 오늘 저는 긴장한 게 너무 이제 느껴져서 자신감이 많이 없어 보여가지고 그게 참 가장 안타까웠고요. 지금 이제 자세도 바르게 허리를 좀 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앞으로 제가 펴주네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건 좋지만 너무 이렇게 어깨가 밑이 이렇게 내려앉아가지고 앞으로 굽히다 보니까 이 자세도 조금 작아져 보이고 내가 속에서도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목소리도 낮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신감이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들어왔을 때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앉으세요 라고 하면 저희가 감사합니다 하고 앉을 때와 그냥 앉을 때와는 저희가 또 받아들이는 느낌이라든지 거기서 또 플러스 점수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면접에 가셔서 당연히 뭐 앉으라 그래서 앉았겠지만 감사합니다 작은 멘트 하나 정도는 하시고 앉으시면 더 호감 주는 점수를 좀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자격증을 왜 취득했는지 질문을 드렸는데 네팔 봉사활동을 계기로 취득을 했다. 근데 그 이후에 사용한 적이 없다. 앞으로도 활용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너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아무렇게나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표현하는 연습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정말 오고 싶은 회사라면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좀 잔소리가 많았죠? 고쳐서 너무, 제가 네. 잘 할 수 있도록 뭐 평상시 노력하겠습니다. 모습이었는데요. 네. 좀 멀리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라도 더 이렇게 말씀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네. 정말 이게 돌아가시는 또 길에 또 이렇게 생각이 좀 많아지실 것 같은데 또 힘들지만 또 지치지 마시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면 더 열심히 준비하셔서 꼭 입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